이제부터 조금씩 우리에게 낯익은 곡을 작곡한 작곡가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빈 고전파로 들어왔기 때문이죠. 이 빈 고전파에 베토벤, 슈베르트, 모차르트 같은 이 빈 고전파를 시작한 인물이 바로 요제프 하이든입니다. 하이든은 거의 한 세기 가까운 긴 생애를 살고 그 생애의 많은 기간 동안 음악가로 활동을 했어요. 특히 하이든은 소년 시절에 제대로 된 직업이 없는 그런 청년 시절을 보냈다고 해요. 성 슈테판 대성당의 소년 합창단원으로 활동을 했는데, 그러니까 오늘날의 빈 소년 합창단의 전신인 왕실이 운영하는 합창단에서 활동을 했고 여기서 음악의 기초를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빈 소년 합창단도 마찬가지인데 이 소년 합창단은 변성기가 오면은 합창단을 떠나야 돼요. 그래서 하이든도 17살 때 합창단을 떠나게 돼서 그 후로 10여 년간 뚜렷한 직업이 없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빈을 오가면서 여러 가지 한미한 직업에 종사하게 됩니다. 하이든은 이 초년기의 고생에 대해서 그 어두운 기억으로 그 시기를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이든은 1761년에 29의 나이에 에스테르하치 대공 궁정의 부학장으로 임명이 됐는데 이 자리에 임명된 것을 굉장히 감사해했고 그 자리에 만족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테르하치 대공의 궁정에서 부학장에서 악장으로 승진하면서 계속 29년을 봉직하게 됩니다. 청년기, 초년기의 고난 때문에 그런지 하이든은 매사에 순종적이고 온화한 사람이었습니다. 오죽하면 하이든의 별명이 파파 하이든이었어요. 아무튼 이렇게 순종적이고 온화한 성격이 하이든의 장점일 수도 있고 한계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이든의 전생의 음악의 개성을 이야기한다면 밝고 명랑합니다. 그렇게 밝고 명랑한 것은 물론 대공이 그런 음악을 추구했을 수도 있지만 하이든의 성격 자체가 이렇게 온화하고 밝고 명랑함을 추구했고 그것이 음악에 자연스럽게 배어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이든의 그런 밝고 명랑한 음악 중에서 한 곡을 들어보실 텐데요. 하이든 첼로 협주곡 1번의 3악장입니다. 대단히 밝고 경쾌하고 활기찬 음악이라서 이런 음악이 하이든 음악의 개성이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대공의 음악가로 일하면서 하이든은 하인과 같은 유니폼을 입었고 하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당시 구체제 시대의 음악가의 사회적 위치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이든은 어떤 의문도 제기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하이든 음악에 개성이 없다라는 것은 하이든이 음악을 자신의 음악적 영감을 쫓아서 작곡한 것이 아니라 대공의 선호에 맞는 음악을 작곡했기 때문입니다. 이 많은 교향곡들도 거의 다 이제 대공의 궁정에서 음악회가 열리거나 아니면 신년 정월의 연회이거나 또 아니면은 손님이 오셨다거나 모두가 그 대공의 취향을 위해서 또는 어떤 궁정에서의 실용적인 연주 목적을 위해서 작곡을 했기 때문에 하이든 개인의 개성을 그 음악에 표현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작곡가로서의 의무에만 쫓기던 하이든에게 큰 자극이 된 것은 바로 모차르트와의 만남입니다. 하이든은 1781년에 만 26살, 자신보다 20년 이상 한참 아래인 모차르트를 만나게 되는데 이때 모차르트와 현악사중주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면서 하이든은 모차르트에게 많은 창작의 영감을 얻고 그 후로 여러 뛰어난 현악사중주를 작곡하게 되죠. 영감을 얻은 것은 하이든뿐만이 아니라 모차르트도 마찬가지여서 모차르트는 자신의 현악사중주 6곡을 한 세트로 묶어서 하이든에게 헌정합니다. 이후로 빈에 온 베토벤도 가르치게 되죠.
이렇게 하이든에게 모차르트와 베토벤의 만남은 하나의 큰 사건이었고, 특히 모차르트의 만남을 통해서 하이든은 자신의 음악 세계의 한계를 조금 더 넓혀가게 됩니다. 1792년에 하이든은 영국 흥행사인 잘로몬의 초청을 받아서 영국에 가서 활동하게 됩니다. 이때 런던 교향곡 시리즈라고 해서 12편의 교향곡을 작곡했고, 이 교향곡 93번부터 104번이 만년의 하이든의 곡이면서 하이든 교향곡의 대표적인 음악들로 꼽히게 됩니다. 런던 교향곡 시리즈 중에 100번 군대라는 별칭이 붙어있는 100번의 1악장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곡들이 하이든 음악의 대표적인 곡으로 꼽히게 된 이유는 지금까지 에스테르하치 대공의 그 궁정이라는 제약 없이 조금 더 큰 규모의 오케스트라를 데리고 자유롭게 자신의 악상을 표현할 수 있어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재미있는 건 이 런던 방문 당시에 시니어 국왕을 보호하소서라는 영국 국가를 들어보고 거기에서 영감을 얻어서 하이든은 1797년에 오스트리아 대공국 국가 시니어 프란츠 황제를 보호하소서라는 곡을 작곡하는데요. 이 곡에서 황제 사중주라는 현악 사중주를 발전시켜서 완성하기도 해요. 이 음악이 현재의 독일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독일 국가의 작곡가는 하이든인 것이죠. 오스트리아의 국가의 작곡가는 모차르트입니다. 자, 독일 국가 하이든이 작곡한 시니어 프란츠 황제를 보호하소서 들어볼게요. 이때 1792년부터 94년까지 한 번 있다가 오스트리아로 돌아갔고 나중에 다시 한번 영국에 가게 되어서 거의 3년 가까이를 런던에서 체류하게 됐는데 영국인들은 자신들의 국가에는 자국에는 뛰어난 음악가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핸델도 그래서 이렇게 영국인들의 설득에 의해서 귀화한 셈이잖아요. 하이든도 핸델처럼 영국에서 정주에서 활동해 주기를 원했지만 하이든은 그 요청을 거절하고 자신의 본거지인 빈으로 돌아갔답니다. 왜냐하면 60대의 나이에 완전히 타국에서 새로운 생활을 하는 것은 그 누구에게도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테니까요. 하이든은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에는 너무 나이가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환하고 구김살없고 밝은 음악을 만드는 작곡가이니까 건강하게 오래 살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라는 느낌도 드는데 하이든은 정말로 오래 살면서 오히려 대기만성형으로 성장합니다. 사실 작곡가에게 창작의 영감은 많은 경우 젊은 시절에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젊은 시절에 번뜩이는 창작의 영감을 보여주다가 나이가 들면서 그런 창작의 영감을 상실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하이든은 반대로 대표작 중에 많은 수가 50대 이후에 탄생합니다. 하이든은 이렇게 많은 시대적 제약을 안고 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빈 고전파의 시작이 되는 교향곡과 현악 사중주의 기반을 닦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이든은 빈 고전파의 틀을 만들고 그 후에 혁명의 전환기에 활동한 모차르트와 베토벤이 이 빈 고전파 형식의 음악들을 완성시키게 됩니다. 그 점이 하이든 작품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고 하이든이라는 작곡가의 의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